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저녁입니다. 네, 이 시간이 되면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온갖 또 자료들을 막 훑어보시죠. 훑어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다가 또 말다가 이제 고민이 많은데 제가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알려진 금리 상승은 이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때 유가가 150달러 간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죠. 하지만 유가는 100달러 근처까지 가다가 내려오는 거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금리 상승 리스크가 시장에서 점점 희석이 되면 마이너티한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으로 하락할 가능성, 사라질 가능성, 옅어질 가능성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다시 한번 이미 알려져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바닥에서 한 30년 경험한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삼정과 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인데, 지속성이라는 것은 시장 반응이 강세로 갈 수 있는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삼전이 상당히 이제 금요일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시장에서 무너진 모습이 나타났는데 한 3점 몇 프로 먹었던 걸 다 토해내는 모습인데 주말 내내 이거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기대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기대감보다는 좀 낮았다. 뭐 대표적인 게 FCF의 50% 수준 이상이란 단어를 안 썼다는 거죠. 하이닉스에 비해서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하는데 그만큼 시장이 뭔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굉장히 타이트해진 시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잘 견디고 삼성과 닉스가 한국 주식시장을 버티는 좋은 모습이다. 이제 주말에 또 들려오는 소식 중에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GPU 가격을 15% 인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참다 못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인상을 통보를 했다. 결국은 이건 삼성과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사가 시장의 주도권을 이들이 쥐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잖아요. 이런 면들. 따라서 26일 날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인 우리의 어떤 기대감을 미스하진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반도체, CPU, 그렇죠. 전력기기, 주위의 전력기기,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여전히 데이터 센터, AI, 인공지능 투자는 강하다. 이걸 보여줄 것 같아요. 이제 잭슨 미팅이 이제 있는데 그 다음날 이건 이제 상당히 케빈 오씨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시장과 소통을 좀 줄이고 뭔가 예측을 자기들 하지 않겠다는 걸 발을 뺐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시장에서 케빈 오씨에 대한 시각이 좀 부정적인 것 사실인 것 같은. 그런데 케빈 오씨가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11월 선거를 앞두고 뭔가 막 펌프질을 하는데 여기에다 대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할 것 같진 않다. 그게 이제 그나마 자기를 임명해준 트럼프에 대한 자기들의 뭐 은혜의 보답 차원이겠죠.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의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할 것 같지는 않다. 다음에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결국은 단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채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단기채를 발행하면 이 단기채를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주로 비트코인 업체들이 전부 돈 들어오면 비트코인 사고 그 돈을 가지고 최소한 70%는 단기채권을 사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9월 15일 크레라테 법이 상원에 올라오는데 60표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통과되면은 한 번 더 상승할 것이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9월 15일까지는 2주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만 하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8월 26일 날
우리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건가? 26일 전까지는 그 기대감과 그 다음에 삼전 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26일 날 실적 발표가 나면 그 실적 발표에 의해서 다음이 정해질 것 같고 9월 15일까지는 비트코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9월 15일 이후에는 비트코인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정해질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이미 알려진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이렇게 요약을 정리해 본다면 결국은 이번 주에도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 그래서 작은 노이즈에 팔거나 쫄지 말고 배에 힘 깍지고 지속적으로 버티며 가는 전략. 이것이 오늘 이번 금주 시장의 핵심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말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도 그렇고 이제 금리가 시장의 모든 것을 좌지하지 움직이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케빈 오시에 대한 믿음 부족이 시장의 원인 중에 하나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능력, 통제 능력 부족. 미국의 정부도 그렇고 그 다음 중앙은행도 그렇고 그 다음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 그 이후에 다가올 리더십의 붕괴 이게 이제 상당히 달러 약세 그 다음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네. 또한 수급 통제도 어렵다. 베센트가 온갖 펌프질을 해봤지만 잘 안 잡히는 거죠. 저는 베센트가 여기서 크게 하나의 실수를 한 건 20억 달러는 40억 달러 하지 않고 100억 달러를 함께 크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한 방에 죽이지 못하는 그 새가슴 이 새가슴이 금리 상승을 잡지 못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다음 중국, 일본, 유럽의 강한 매수 비토 세력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들이 사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의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미국 채권을 사주고 싶지 않은 생각. 또 정치적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전쟁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확실히 미국이 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국 달러 약세,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AI 섹터 지속 달릴 수밖에 없다. 이게 채권 발행 구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계속 돈을 찍어내고 이들의 수익률이 미국 국채보다도 더 매력적인 모습. 미국이 민간의 채권 발행을 뭔가로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걸 차단해 쓰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지금은 재무부가 등판을 했는데 이제 중앙은행이 등판을 할 차례다. 중앙은행이 등판을 해서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케빈 오시의 현재 스탠스나 그들의 기조를 봐서는 중앙은행이 등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채권 금리는 지속적으로 악재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악재라고 이미 다 판명이 난 것은 이게 더 커서 문제를 일으킨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거죠. 유가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어느 회사의 주식도 그렇고 이미 시장에 알려진 건 악재가 아니다.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금리가 현재 금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향후에는 금리가 추가로 급하게 상승보다는 보합 행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금리가 주식시장에 주는 임팩트는 크지 않고 희석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박정훈 기자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미국 국채보다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많이 가고 27%나 가지고 있고 미국 국채는 22%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1999년 이후 30년 만에 첫 역전이다. 그만큼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감, 이 모든 게 저는 트럼프가 다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건지 신뢰감 하락은 2022년 이후 중앙은행의 금 매수는 연 1000톤 이상 3년 연속 한국만 특이하게 금 매수를 하지 않았다. 한국은 준비금, 지불 준비금 비중에서 금이 4%밖에 차지 않고 국채가 27%, 미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글로벌 시장 중앙은행들이 금을 27%나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금이 이렇게 작은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도 옛날에 금을 많이 샀는데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트라우마가 있었다. 한국은행이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금을 대량 매입을 총 104톤을 매입했으나 이후 국제 금값이 장기간 폭락하면서
외환 보유의 평가 손실에 대한 국회 및 언론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금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한번 매입하면 쉽게 매각이 쉽지 않는 정책 자산의 특성이 있어서 다시 고점 매수에 대한 논란이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 신규 매수의 부담으로 작용을 한 듯하다. 과거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는 목적이 차이가 있다. 최근 금을 집중 매입하는 중국과 러시아 이머징 국가는 미국의 금융체제 대비, 탈달러 대비 거기에 대비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사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뒤떨어져 물러나 있는 거죠. 한편 한국은 글로벌 금융체제와 밀접하게 연동된 개방형 통상국가로 대신인도 및 달러와 유동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달러와 액티브 자산 보유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금보다는. 이런 차이 때문에 한국이 금을 안 샀는데 박종원 기자는 깠는데 그 사람은 뭐 일방적으로 까는 것 같아요.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케빈 오씨가 20억 달러에 40억 달러 늘렸는데 저는 100억 달러로 탁 첫 번째 와우란 소리 나오게 찍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찍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채를 사는데 이 단기채 소화는 스테이블코인이 할 것이다. 네. 단기 국채 매수를 의무할 것이다. 네. 재무부, 테더, 썰쿠가 단기채 발행 설계를 협의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3천억 달러다. 10년 내 10배가 성장했다는 거죠. 시장이 커질수록 단기 국채 수요가 함께 커진다.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컨퍼런스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기채 국채를 매입할 그 테더도 그렇고 서클도 그렇고 돈이 들어오면 미국 국채를 살 수밖에 없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9월 15일 날 상원 표결을 합니다. 통과 확률은 82%에서 1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왜? 트럼프가 암호화폐 이해상충, 올드 리버트 이해상충에 대해 암호화폐 이해상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트럼프가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는데 이거 법안 통과해지면 트럼프 집안만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족한 표가 6에서 7표인데 지금 53석 대 60표 53석인데 여기 60표가 되려면 7표가 더 필요한데 필리버스터로 이것을 통과 못하게 막아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무산이 되면은 플랜 B로 연준이 비트코인을 사줘야 되는 상황. 근데 연준이 과연 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는 좀 전 동의하지 않는데 일단은 9월 15일 날 상원 통과 여부가 필요하는데 생각보다도 트럼프 집안 자체가 물을 흐려놨기 때문에 상원 의원,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색안경을 쓰고 트럼프를 보고 있다. 이게 이제 통과하기 어려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지난 금요일 미 국채 2년짜리는 4.234, 4.9bp 상승, 10년짜리는 4.738, 4bp 상승, 20년에는 3.8, 30년에는 3.9, 5.276, 5.264. 이게 이제 5.5를 때리면은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픈데 이미 알려진 리스크가 아니다. 저는 옆으로 좀 길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 국채 30년짜리가 2.5, 2020년에는 2.5였는데 지금 5.16인데 쭉 와보면 이게 2020년, 20한 2, 3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가 독과는 20년 전과 비슷하게 금리가 올라 있는 상황은 좀 우려감이 됐는데 이 우려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선반영이 됐다. 일본도 지금 2.884인데 쭉 보면 1995년과 비슷한 시기죠. 네, 95년. 상당히 금리가 상승률이 눈에 띈 거다. 한국은 지금 10년짜리가 4.37인데 우리는 뭐 2022년에도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 우리는 4%대 중반 때리는 케이스가 몇 번 있었다. 독일 한번 볼까요? 3.256. 와우. 과거에는 뭐 제로까지 2020년에 제로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모습. 지금은 2010년도 거의 15년 전 모습으로 금리가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달러도 98.84.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죠. 네,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비트코인이나 금이 올라가는 모습. 네, 비트코인이 77,000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뭔가 자본시장에 크게 흔들린다. 그 이유는 채권이라는 것은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자산 배분 기능.
머릿속에 꼭 끼워놔 넣어야 되죠. 그래서 금리가 변하면 자산을 투자하는 배분의 기능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또 채권에서 또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이런 식으로 금리가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특징, 이 속성에 따라서 자산을 움직이는 그 투자 전략이 바뀌는 것이 큰 특징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미 모든 악재가, 금리가 오르는 상승 악재가 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 알고 있는 악재가 터질 가능성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시장을 흔들는 외도독 현상은 서서히 옅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정리하고,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번 주 투자 전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투자 전략, 금리 인상기 투자 전략은 뭐냐? 네, 우리 하나 대투증권 이재만 의원이 쓴 글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기 대응 전략. 이것은 시장, 주식시장 위축이 아닌 선호도 변화로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금리 상승기에는 시장 자체가 지금 뭐 크게 그렇게 시장을 다 주식시장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그런 리스크보다는 투자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변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ROE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ROE. 그 중에서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주주 환원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좀 움직여서 주주 환원 정책을 상승시켜서 레버리지 비율을 상승시켜서 이렇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다. 금리 상승기에는 ROE, 그 중에서도 주주 환원 정책,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표현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가지고 뭔가 시장에 대응하는 기업이 주가가 수익률이 좋았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알파벳과 애플에서, 알파벳은 투자하느라고 주주 환원 정책을 최근에 쓰지 못했죠. 반대로 애플은 많은 돈을 주주 환원 정책을 쓰면서 알파벳보다 주가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게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리 상승에서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ROE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2026년 1월 5.2%에서 7월 6%로 다시 커진 반면 S&P 500 지수 ROE는 같은 기간 20에서 30%로 높아졌다. 기업들의 효율성 개선이 부각되면서 ROE가 높아진 그러한 결과죠. 고금리 국면에서, 여기 중요한 과정이 고금리 국면에서 기업의 효율성 개선 여부는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준다. 따라서 같은 돈을 가지고 누가 효율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우선 2023년 3월에서 10월까지 케이스가 있었네요. 네. 연준의 추가적인 2의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때문에 오른 거죠.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3.5에서 4.9%까지 오른 국면이 있었는데, S&P 500 내 ROE 상승폭이 높은 3개 업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10%를 나타냈고, 하위 3개 업종은 마이너스 5%에 이를 정도로 두 섹터 간의 차별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따라서 ROE를 금리 상승기에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졌다고 2023년 3월에서 10월까지 금리 상승기에 좋은 예를 보여준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재만 애널리스트는 ROE를 ROA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 비율로 아주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ROA는 총 자산분의 순이익,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총 자본분의 총 자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주주 환원 정책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 증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이 주가가 좋았다. ROE 상승에 대한 그러한 주가 상승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여기보다는 총자산분의 순이익보다는 재무 레버리지 비율, 즉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쓴 기업들이 좋았다. 대표적으로 알파벳과 애플을 드는 거죠. 네, 알파벳과 애플. 최근 4배분기 합상 알파벳의 자본 지출 금액은 2,292억 달러 돈을 투자에 쓴 거죠. 카펙스와 지분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8%에 육박했다. 반면 애플은 1,097억 달러를 자본 지출 89%가 배당과 자사주에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배당과 자사주. 그래서 두 회사의 최근 6개월간
실적을 보면은 우리 애플이 이겼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최근 6개월간 이게 이제 애플이죠. 애플은 16.2%를 상승했고 아마존은 10%밖에 차이가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차이가 6%까지 나는 그런 5% 정도 실적에서 차이가 나는 모습.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잘하는 기업이 금리 상승기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주주 환원 정책을 누가 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ROE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기업들 일단 이들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ROE를 주주 환원 정책을 해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있고 이게 이번 주에 추가로 더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거의 다 알았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에 강한 ROE를 높이기 위해서 재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기업에 기아, LG, 현대, 글로비스, GS 주로 지주사들 쪽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지만 의원은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 이후 고금리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유리한 종목군은 뭐냐? 금리가 상승 국면에서는 ROE가 높은 기업, 즉 주주 환원 정책, 재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기업이 좋았는데 고금리가 오래 유지할 때는 어떤 기업이 좋느냐? 이 부분을 또 한번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한 거죠. 한편 2023년 11월에서 2024년 8월과 같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고금리 국면이 지속된 거죠. 이럴 때는 ROE 중요성은 높은 건 같지만 이럴 때는 ROA가 높은 기업들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ROA. 아까 ROA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ROA는 총 자산분의 순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 자산분의 순이익. 이 부분, 특히 순이익이 높은 기업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식 수익률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국면에서는 ROE가 상승한 업종일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35%로 하락한 업종 평균 대비 26%나 높았다는 거잖아요. 금리 상승기에는 재무 레버리지 ROE 높이는 기업이 유리하고 금리가 고점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면서 행보하는 국면에서는 ROA 개선으로 ROE를 높이는 기업을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상당히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ROA를 총 자산분의 총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 집안 이유는 누구를 들으냐? 엔비디아를 들었다는 거잖아. 엔비디아는 AI 밸류 체인 및 인프라 기업의 지분 투자를 계속 지금 하고 지분 투자. 최근 4개 분기 합산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금액은 669억 달러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도 더 많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향후 이익 증가율과 높은 효율성, ROA와 ROA가 두 개가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의 자사주 매각 금액은 이렇게, 그 다음에 지분 투자 금액은 이렇게 하면서 ROA를 지분 투자로 올리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각으로 ROE도 올리고, ROA와 ROE를 모두 올리는 아주 좋은 투자 전략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금리가 상승 기간에는 이 재무 레버리지 비율, ROE 중에서 재무 레버리지 비율을 주주 환원 정책, 배당과 자사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는 기업이 유리하고 금리가 상승을 한 이후에 옆으로 기거나 행복할 때는 ROA, 즉 순이익 증가, 그동안 좋은 기업들에게 많이 투자를 한 기업, 이런 게 미래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데 투자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ROE 두 개의 핵심인 ROA와 재무 레버리지 비율을 두 개 다 올리고 있는 엔비디아를 좋은 예로 들었다. 이렇게 보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업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밖에 없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전. 이 반도체 투톱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딱 들어맞는 기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퍼가 5.6배까지 빠졌네요. 네, 5.6배까지. 그 다음에 PBR도 1.97배까지 빠졌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빠질 만한 이제 추가로 하락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향후 3분기, 4분기까지 다 감안했을 때 매력적인 섹터들의 기업 분기 영업추이를 한번 보면 뭐가 유리하느냐. 이렇게
점점점 찍은 게 1개월 전이고 이 라인은 이제 현재의 모습인데 1개월 전보다도 위에 있으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승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러한 기업들을 파보면 전력기기, 기계, 조선, 방산, 그렇죠? 미디어 엔터, 화장품 좀 빠지네. 호텔 레저도 빠지고, 네. 자동차도 살짝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밀릴 건 아닌 것 같은 생각. 네. 그 다음에 또 오면은 반도체, 그렇죠? 하드웨어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역시 시장에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좋아하는 모습. 2차전지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은행증권도 약한 모습. 결국은 전력기기, 조선, 방산, 기계 이쪽에서 시장에서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네, 엔비디아가 8월 26일에 장마감에 발표를 하는데 매출액은 910억 달러. 910억 달러. 시장 컨센서스는 918억에서 920억 달러인데 920억 달러 이상을 찍으면 오케이. 매출액 920억 달러.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2.06인데 2.1달러를 넘어가면 오케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GMP 매출 총이익은 75%. 75%. 그래서 이 숫자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26일 새벽에 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 결론을 한번 봅시다. 결국 반도체 투톱이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어떻게 주저하는 정책, 프리 캐시플로 50% 수준이라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30만원, SK하이닉스 200만원이 1차 목표다. 여기서 이제 정말로 저는 인정하고 싶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를 좀 넣어야 될 것 같다. 당분간 비트코인 관련주 9월 15일 상원 통과할 때까지 소부장, 바이오, 전력기기, 화장품, 기판, MLCC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들 한 종목씩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순환매로 서클로 순환매로 맞으면 팔고 오르면 또 다른 업종에 가서 줄 서고 목표는 15% 정도 이렇게 전력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가입해서 좀 뭔가 자기 종목을 상담하거나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보고 싶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 카페에 좀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주식 관련 모든 자기 포트폴리오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댓글을 하나 달아놨는데 조회수가 왜 이러냐 그러는데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보고 우리는 뭐 소수죠. 저는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진성 고객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서 이번 주 나쁠 것 같지 않아요. 팔지 말고 지속적으로 30만원, 200만원까지 들고 가봅시다. 네, 즐겁고 멋진 주말 그리고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